지금 세계 방산업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구 위 작고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국들을 하나둘 밀어내고 중동 하늘 위 기술의 깃발을 꽂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일본도 한국 무기 믿기 어렵다며 고개를 저었고, 심지어 일본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무기 수출은 정치적 도박이라며 노골적인 비판까지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회의론 따윈 아랑곳 않고 중동의 부국 아랍에미리트는 한국 기술에 깊숙이 빠져버렸습니다. 무기 성능만 본 게 아닙니다. 그들이 본 건 기술 너머에 있는 신뢰의 시스템이었죠. 그 한복판에서 운명을 바꾼 한 사람, 한 명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가 한국의 하늘을 중동의 희망으로 바꿔냅니다. 과연 중동은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 그 전투기는 어떤 순간을 날았고 그 조종사는 무슨 믿음으로 비행했을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환영합니다. 저는 아말 알 누아이미입니다. UAE 공군 소령이죠. 36살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 중 한 명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조금 무거워요. 하지만 꼭 들려드려야 할 이야기죠. 2025년 여름, 우리 UAE 공군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아말 소령, 오늘도 F-16 2대가 정비 불가 판정받았어. 동료 조종사 칼리드가 헬멧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오전 임무에서 제 F-16 기체도 엔진 경고등이 켜졌거든요. 문제는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부품이 없었어요. 미국에서 부품을 주문하면 6개월은 기다려야 했죠. 그것도 승인이 떨어지면 말이에요. 작전율이 40%대로 떨어졌다고 하네. 경납고에서 들려오는 정비사들의 대화였습니다. 끔찍한 숫자였죠. 전투기 부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었어요. 상황은 더 복잡했습니다. 2021년 우리가 도입하기로 한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도 문제였어요. 계약은 했지만 가격이 너무 비쌌죠. 게다가 기술 지원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번 라팔 정비 교육, 파리까지 가야 한대요. 얼마나 걸린다고? 3개월이요. 우리 조종사들은 프랑스까지 가서 몇 달씩 교육을 받아야 했어요. 그동안 기체는 경납고에서 잠자고 있어야 했죠. 그해 가을 국방부 기술조달국에서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신뢰할 수 없는 기술, 믿을 수 없는 정치였어요. 저도 그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습니다. 현장 조종사로서 경험담을 제공했죠. 미국은 안 판다, 유럽은 너무 비싸다. 보고서의 핵심 결론이었어요. F-35는 정치적 이유로 수출이 막혔죠. 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라팔은 성능은 좋지만 유지비가 천문학적이었어요. 회의실에서 압둘라 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무기가 아니야. 믿을 수 있는 무기지.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이 가능할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의 KF-21 얘기였죠. 모두가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 무기라니. 과연 우리가 믿고 쓸 수 있을까? 저 역시 의심스러웠어요. 미국과 유럽에 검증된 무기들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갓 개발된 한국 전투기가 과연 우리의 까다로운 사막 환경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하지만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어요. 그 길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경납고에서 정비 중인 F-16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넘게 우리와 함께한 전투기였지만 이제는 날 수 없는 철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무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 신뢰의 문제라는 것을 말이죠. 그해 겨울 상황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KF-21 관련 자료였죠. 저는 기술조달국 자문위원으로 그 자료를 검토했어요. 놀라웠습니다. 가격이 합리적이었어요. F-35의 절반 수준이었죠. 그런데 성능은 4.5세대 전투기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가격인가? 나디아 알타은운 부국장이 의아해했어요. 그녀는 민간 출신으로 숫자에 밝은 사람이었거든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 측에서 직접 사람을 보낸다는 거였어요.
정광선 단장이라는 분이었죠. 테스트 해보시죠. 정광선 단장이 UAE 조달본부 브리핑실에서 한 첫마디였습니다. 통역을 통해 들은 말이었지만 그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다른 업체들은 카탈로그만 보여주는데 직접 테스트를 제안한다고. 압둘라 준장이 되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라 실전을 위한 테스트입니다. 정광선 단장의 답변이었어요.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과연 실전용인가? 동료들과의 비공식 회의에서 나온 말이었죠. 한국 무기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정광선 단장이 설명한 내용 중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군의 작전 요구 성능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는 한국 공군이 얼마나 세세한 부분까지 요구하는지 설명했어요. 레이더 성능, 기동성, 무장 통합 능력까지 모든 걸 실전 기준으로 테스트한다는 거였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면 절대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정광선 단장의 말에 저는 조금 마음이 움직였어요. 한국군이 그렇게 까다롭다면 그들이 만족한 무기라면 믿을만하지 않을까. 회의가 끝난 후 나디아 부국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아말, 어떻게 생각해? 글쎄요. 일단 직접 봐야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적어도 이들은 우리에게 실제 테스트를 제안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다른 업체들과는 달랐죠. 며칠 후 한국에서 추가 자료가 왔습니다. KF-21의 시험 비행 영상이었어요. 사막이 아닌 한국의 하늘에서였지만 기체의 움직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환경에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칼리드가 영상을 보며 말했어요. 저도 동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이제부터였죠.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과 극한의 온도 속에서 KF-21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였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KF-21이 UAE에 도착한 거예요. 아부다비 인근 알다프라 공군기지였죠. 저는 테스트 파일럿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기체를 처음 본 순간의 느낌을 잊을 수 없어요. 생각보다 날렵했습니다. F-16보다는 크지만 라팔보다는 컴팩트했죠. 외관만 봐서는 제법인데. 칼리드가 기체 주위를 돌며 말했어요.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하늘에서 시작되는 거였죠. 첫 비행 전날 밤 한국기술팀과 브리핑을 했습니다. 정광선 단장도 함께 왔어요. 내일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온 환경에서의 엔진 성능입니다. 한국 측 수석 엔진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우리 사막 환경은 섭씨 50도를 넘나들죠. 일반 전투기들에게는 가혹한 조건이에요. F-414 엔진이 이 환경을 견딜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테스트해봐야죠. 정광선 단장의 답변은 간단했어요. 하지만 그 말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첫 테스트 비행이 시작되었어요. 이륙하는 순간부터 느꼈습니다. 엔진 반응이 매우 좋았어요. F-16보다 훨씬 부드러웠죠. 고도 3만 피트까지 올라가는데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엔진 온도 정상, 유압 정상. 모든 계기가 녹색 불빛이었어요. 사막 상공에서 30분간 각종 기동을 했지만 이상 없었습니다. 착륙 후 압둘라 준장이 물었어요. 어땠나?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솔직한 감상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죠. 며칠 후 더 까다로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매튜 브릭스 대령이었어요. 전직 미 공군 출신으로 현재 우리 자문관이었죠. 엔진을 국산으로 못 봤구나. F-414는 결국 미국 의존이잖아.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KF-21의 약점을 정확히 짚었죠. 정광선 단장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국산 엔진 개발은 후속기용입니다. KF-21은 현재 F-414로 충분한 성능을 구현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미국 눈치를 봐야 한다는 얘기 아닌가? 브릭스 대령이 다시 물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통신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어요. 테스트 중이던 KF-21의 데이터 링크가 끊어진 거였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나? 브릭스 대령이 비웃듯 말했어요. 저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기술팀이 24시간 만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부품을 현지에서 수정하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어요. 밤을 새워가며 작업했죠. 다음 날 아침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습니다. 이런 신속한 기술 지원은 처음 봅니다. 압둘라 준장이 감탄했어요. 브릭스 대령도 할 말을 잃었죠. 정광선 단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팔고 끝내지 않습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죠. 그 말이 저에게는 결정적이었어요. 기술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자세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일주일간의 집중 테스트가 끝났을 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KF-21은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전투기였어요. 성능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함께하는 무기였죠.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UAE와 한국 사이에 KF-21 수출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초도 20기의 기술 이전 협정까지 포함된 포괄적 계약이었죠. 서명식 날 저도 참석했습니다. 조종사 대표로 말이에요. 오늘은 우리 공군에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압둘라 준장이 축사에서 말했어요. 저도 마음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을 보고 더욱 놀랐어요. 단순히 기체만 파는 게 아니었거든요. 현지 조립 공장 설립, 정비 인력 교육, 후속 무장 시스템 협상까지 모든 게 패키지로 되어 있었어요. 유럽은 팔고 떠난다. 한국은 남아서 고친다. 나디아 부국장이 한 말이 정확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계약 후 첫 번째 KF-21이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우리만의 기체였죠. 더 이상 미국이나 유럽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험 운용이 시작되었어요. 저를 포함해 6명의 조종사가 선발되었죠. 이제부터 실전 훈련입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교관 조종사가 말했어요. 정말 실전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모든 시나리오를 훈련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정비 교육이었습니다. 우리 정비사들이 직접 KF-21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교육을 받았어요. 3개월 후에는 한국 도움 없이도 완전 정비가 가능합니다. 교육 담당자의 말이었죠.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브릭스 대령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그가 저에게 한 말이에요. 뭐가 다른가요? 미국이나 유럽 업체들은 판매가 목적이야. 하지만 한국은 파트너십이 목적인 것 같아. 맞는 말이었어요. 실제로 한국 기술진들은 우리와 함께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어느 날 흥미로운 대화를 들었습니다. 정광선 단장과 압둘라 준장의 대화였어요. F414 엔진 기반이지만 KF-21의 미래 확장성은 어떻습니까? 블록 2, 블록 3로 갈수록 더 발전할 겁니다. 스텔스 기능도 추가될 거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산 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미래였다는 것을. 몇 달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UAE와 한국이 공동 연구센터를 설립한다는 거였어요. 이제 우리도 전투기 기술을 가질 수 있게 됐어. 나디아 부국장이 기뻐했어요. 단순한 구매자에서 개발 파트너로 바뀐 거였죠. 저는 그날 밤 KF-21 경납고를 혼자 찾았어요. 우리의 새로운 전투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무기는 성능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할 때 진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말이죠. 세계의 교훈. 전 세계가 우리의 결정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반응한 건 CNN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인터뷰에 참여했어요. KF-21은 F-35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합리적 선택이다. 기자가 그렇게 표현했죠.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원한 건 가장 비싼 무기가 아니라 가장 믿을 수 있는 무기였어요. 그 인터뷰가 나간 후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하지만 일본 언론은 달랐습니다. 사토 유이치라는 분석가가 비판적인 기사를 썼어요. 한국 무기의 아시아에서 중동으로의 확산, 통제 불능.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결과가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몇 달 후 더 의미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광선 단장이 우리 기술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거예요. 기술은 함께할 때 성장합니다. 그의 철학이었어요. 실제로도 그랬죠. UAE 기술진들이 KF-21 정비와 개량에 직접 참여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조종사 관점에서 개선점을 제안했어요. 사막 환경에서 조종석 냉각 시스템을 더 강화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함께 연구해 봅시다. 정광선 단장의 답변이었어요. 정말 함께 개발했습니다. 3개월 후 개선된 냉각 시스템이 나왔어요. 세계 언론들의 평가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KF-21을 단순한 대체 가능한 전투기가 아닌 전략적 무기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솔루션을 파는군. 영국 항공전문지의 평가였어요. 정확한 분석이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실전형 전환 과정이었습니다. KF-21이 우리 요구사항에 맞춰 계속 발전한 거예요. 레이더 시스템 개선, 무장 통합 능력 향상, 심지어 조종석 인터페이스까지. 모든 걸 우리와 함께 개발했어요. 이제 이 기체는 정말 우리 것이네. 칼리드가 한 말이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단순히 산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든 기체였거든요. 그해 말,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다른 중동 국가들도 KF-21에 관심을 보인다는 거였어요. UAE의 성공 사례를 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관계자의 말이었죠. 브릭스 대령이 저에게 말했어요. 아말, 너희가 만든 게 하나의 모델이 됐어. 무슨 뜻인가요? 중동 국가들이 무기를 사는 새로운 방식 말이야. 단순 구매가 아니라 파트너십으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 선택이 전체 중동 지역의 방산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KF-21은 이제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어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협력 모델의 상징이 된 거였죠. 흥미로운 대화가 오갔어요. 압둘라 준장이 정광선 단장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산 엔진은 언제쯤 KF-21에 들어갈 수 있나요? 솔직한 답변이 돌아왔어요. 현재 KF-21에는 직접 적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후속기 개발을 위한 연구는 계속하고 있어요. 실망할 수도 있는 답변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신뢰가 갔어요. 거짓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나디아 부국장이 물었어요. 많습니다. 함께 차세대 엔진 기술을 연구할 수 있어요. 정광선 단장의 제안이었죠. 그때부터 새로운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UAE와 한국이 공동으로 항공엔진 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거예요. 아부다비에 말이죠. 우리도 엔진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칼리드가 신기해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설명한 엔진 개발 로드맵은 체계적이었어요. F404에서 F414로 그리고 국산 엔진까지 단계적으로 발전해온 과정을 보여줬죠. 핵심은 엔진 코어 기술입니다. 한국 엔진 전문가의 설명이었어요. 우리도 그 기술을 배울 수 있나요? 저희 기술진이 물었죠. 물론입니다. 함께 연구하면서 배워가는 거죠. 이런 개방적인 자세가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핵심 기술을 절대 공유하지 않았거든요. 몇 달 후 우리의 무기 구매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성능만 보지 않게 된 거예요. 유지 능력과 협력 관계가 더 중요해졌죠. 이제 우리는 테스트베드이자 파트너야. 압둘라 준장이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단순한 고객이 아닌 동반자로 대했거든요. 연구센터가 설립된 후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UAE 젊은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6개월씩 연수를 받았습니다. 엔진 설계부터 제조까지 전 과정을 배웠어요.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져볼 수 있어. 연수를 다녀온 아흐메드 엔지니어가 흥미롭게 말했어요. 저도 기술 세미나에 참석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조종사 관점에서 엔진 성능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만의 엔진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나디아 부국장의 말이었어요. 꿈 같은 이야기였지만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함께 발전시키려는 철학이었죠. 기술은 혼자 가져가면 발전이 멈춰요. 함께 나누면 더 빨리 발전하죠. 정광선 단장의 말이었습니다. 그해 말,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선택한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미래였다는 것을. 한국과 함께라면 우리도 진정한 기술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압둘라 준장이 한국 공군 관계자들과 회의 후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한국군의 작전 요구 성능 기준이 세계 최고였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곧 이해하게 되었죠. 한국에서 온 기술진들이 KF-21의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하는 모습을 보고서였습니다. 레이더 화면의 색상 하나, 조종간의 느낌 하나까지 꼼꼼히 검토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우리 기술진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조종사가 0.1초라도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한국 측 답변이었어요. 그 까다로움에 처음엔 당황했죠.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런 기준을 견딘 무기라면 정말 믿을 수 있겠다는 것을.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UI 개선 과정이었어요. 사막 환경에서는 햇빛 반사 때문에 화면이 잘 안 보여요. 제가 건의했더니 일주일 만에 개선안이 나왔어요. 이렇게 빨리 반영되나? 조종사 안전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한국 개발진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조종사 의견은 절대적이었어요. 몇 달 후 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야간 훈련 중 HUD 디스플레이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어요. 작전에는 지장 없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한국 기술진들은 달랐어요. 이 정도도 안 됩니다. 완벽해야 해요. 그들은 밤새 원인을 찾아 수정했어요. 정말 완벽주의자들이었죠. 브릭스 대령이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까다롭군. 맞아요. 하지만 그래서 더 믿을 수 있어요. 제 답변이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 무기들과 비교해보니 차이가 명확했어요. 한국 무기는 사소한 결함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이런 기준을 견딘 무기라면 우린 믿을 수 있다. 압둘라 준장의 말이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정비 매뉴얼이었어요. 한국어로 된 매뉴얼을 아랍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술진들이 직접 참여했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잘못 번역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번역 검토 회의에서 한국 엔지니어가 한 말이었죠. 아랍어를 모르는데도 번역의 정확성을 확인하려고 노력했어요. 정말 책임감이 대단했습니다. 이제 알겠네. 한국 무기가 왜 믿을 만한지. 칼리드가 말했어요. 왜? 까다로운 군이 만든 실전용 무기니까.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한국군의 까다로운 기준이 결국 우리에게 도움이 된 거였죠. 그해 연말,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으로 우리가 얻은 건 단순한 홍보용 무기가 아니라 진짜 실전에서 믿을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을. 한국의 까다로움이 만든 KF-21의 완성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신뢰의 근거였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실전 훈련에서 KF-21이 미사일 요격에 성공한 거예요. 저도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적기로 가정한 표적을 향해 미티어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완벽한 명중이었죠. 이제 정말 우리 무기야. 칼리드가 감격해서 말했어요. 시험이 아닌 실전 훈련에서의 성공이었거든요. 그날 밤 압둘라 준장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KF-21을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로 정식 도입한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UAE가 첫 번째 KF-21 수출국이 된 거였죠. 며칠 후 더 의미 있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과 UAE 공동운영센터가 설립된다는 거였어요. 24시간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광선 단장의 약속이었죠. 정말 지켜졌어요. 아부다비의 한마이너스 UAE 항공기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 20명이 상주했어요. 이제 문제가 생기면 몇 시간 안에 해결돼. 우리 정비팀장이 기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어느 날 소소한 문제가 생겼는데 2시간 만에 해결됐거든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다른 순간이었어요. 새로 도입된 KF-21 앞에서 압둘라 준장이 한 말이었죠. 우린 비싼 무기를 원한 게 아니었다. 믿을 수 있는 무기를 찾았던 거다.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했어요. 우리가 3년간 겪은 모든 과정을 말이죠. 그날 저도 KF-21 앞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처음 미국제 F-16이 고장났을 때의 좌절감. 유럽제 라팔의 비싼 유지비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한국제 KF-21에 대한 초기의 의심. 하지만 결국 우리가 찾은 건 성능이 아니라 신뢰였어요. 아말 소령.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광선 단장이었어요. 이제 어떤 기분이세요? 그가 물었죠. 안심이에요. 한국이 만든 전투기 제가 믿고 탑니다.
제 답변이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해 말 CNN에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제목이 기술보다 신뢰를 판 한국이었죠. 마지막 내레이션이 인상적이었어요. KF-21이 중동 첫 수출에 성공한 이유는 뛰어난 성능 때문이 아니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 때문이었다.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지금 KF-21은 한국 방산의 대표 얼굴로 국제 무대에 자리 잡았어요. UAE가 그 첫걸음을 함께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여전히 KF-21을 조종하고 있어요. 망가진 F-16 때문에 좌절했던 그 조종사가 말이죠. 이제 알아요. 무기의 진짜 가치는 카탈로그 사양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한국과 UAE. 서로 다른 하늘을 나는 두 나라가 신뢰로 연결된 이야기. 그것이 바로 KF-21이 사막을 날며 증명한 것이었습니다.